1회 때 키백스랑 2회 때 키백스랑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는데 1회는 처음 하셨던 거고 네. 2회는 또 코로나가 있고 그래서 네. 규모나 성격이나 이런 게 비교할 그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네, 좋겠습니다. 1회 반응을 보고 또 2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목요일날 갔을 때는 비즈니스 네. 데이라 예. 사람이 진짜 없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금요일날 갔을 때는 이제 오후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코로나라고 해도 오는 사람 온다. 그리고 네. 다음으로는 입장권이 5만 원인데도 그걸 구매해서 오시는 분이 있다. 2만 원. 2만 원이었나요? 예. 5만 원 제가 뭐서 반 2만 원. 여기서 이게 그 보통 이제 코엑스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 하는 거 치고는 입장료가 센 편인데도 사람들이 네. 구매해서 오는 물론 이제 맥주를 그만큼 마시니까 네.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심리적 장벽이 되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걸 네. 구매해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그 금요일날 유심히 봤던 이분들이 업계 관계자인가 진짜 그 자기가 그 입장료를 끊고 들어오는 사람과 네. 입장료 끊고 들어오면 택이 다르잖아요. 업체명 네, 안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눈여겨봐지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네. 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지표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적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어디쯤 왔나를 좀 보게 하는 지표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회 때는 저희가 2019년도에 3월에 개최를 했고요. 네. 전시회를 일정을 잡을 때는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전시회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해외의 기업들을 국내 전시회에 끌어들이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미국 전시회 그리고 중국 상해에 있는 전시회와 일정을 조금 조율해서 개최 일정을 잡는데 작년에 3월에 개최를 했고요. 작년에는 한 4,000 스퀘어 정도 행사를 4,400 스퀘어 정도인데 AT 센터에 3층만을 썼습니다. 그래서 3층만을 썼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키바 대회는 없었지만 키백스와 키콘이 있었고 키백스 템룸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어요. 키백스 템룸은 뭐 어쨌든 저희는 전시회에서도 컨셉이 필요하다. 올해에 눈여겨봐야 되는 뭐 새로운 것들을 매년 제안을 하자. 그래서 템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장권을 사시면 5,000원 크레딧이 포함이 된 팔찌를 드렸어요. 칩을 가지고 요즘도 셀프탭 시스템이 좀 많이 보급은 되어 있는데 셀프탭 시스템들을 다 깔아서 거기에서 본인이 마시고 싶은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용량만큼만 따라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셀프탭룸을 저희가 제안을 한번 드렸었고요. 작년에 생각보다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첫 해 때 좀 더 자신감을 얻었고 첫 해임에도 프랑스의 포멘티스라는 이스트 업체, 효모 업체에서 컨퍼런스에 스폰으로 들어왔었고요. 2회 때는 해외 마케팅을 1회 대회를 마치고 2주 정도 뒤에 미국 전시회가 있었는데 바로 출장을 가서 마케팅을 해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국내도 평가가 괜찮았는데 해외까지 소문이 그들 마케터들한테는 소문이 조금 났던 것 같고 딱 1회를 했는데도 그 정도. 네네네. 왜냐면 이런 그 원재료나 맥주의 부재료들은 대기업들인데 대기업들이 뭐 일정량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고정적으로 나가는 물량이 잡혀져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멀징 마켓이라고 보고 있는 아시아의 시장이고 잠재력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시회가 열렸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첫 해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켜보는 자세로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들이 마케터들끼리는 또 마케팅의 조직들은 또 다른 기업들도 조금은 관계가 좋으니까 그들끼리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보니까 이제 해외 장비나 또 주세법 개정에 따른 이런 패키징 장비 쪽 그리고 맥주 만드는 브루하우스 장비 그리고 뭐 원재료, 부재료 이쪽에서 반응이 상당히 괜찮아서 저희가 올해 2회 대회 거를 이제 1층과 3층을 다 임대를 했어요. 규모가 더블이 정확하게 더블이 되는 거고 진행이 잘 됐죠. 잘 돼서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해외 업체들이 95% 못 나왔고 다만 그래도 독일과 미국 맥주 공동관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양조장에서는 직접 못 오고 이제 미국의 우사토라고 USATO라고 네, 미 농무부에서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는 미 농무부와 미국의 BA라고 브루어 어소시에이션 양조협회에서 공동관을 참가하기로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못 오시고 미국관 같은 경우는 맥주를 사랑하시는 사람들 레스토랑이나 펍이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목하는 게 한국이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를 맛이나 트렌드나 모든 것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공동관에서는 맥주를 항공으로 콜드체인으로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키벡스라는 전시회 때만 미국의 가장 신선한 새로운 맥주 그리고 절반 이상은 항상 얘들이 배정하는 게 절반 이상은 수입되지 않고 있는 맥주를 가지고 와서 파트너를 찾고 수입사를 찾는 그런 마케팅의 장이거든요. 약간 B2C, B2B가 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일반인들한테는 맛에 대한 이러한 피드백을 보는 거고 레스토랑이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이러한 공급 그리고 수입을 이제 맥주나 수입하시는 분들께는 디스트리뷰터를 찾는 약간 그러한 매칭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이제 미국이 매년 참가를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처음 참가했습니다. 처음 참가했는데 양조장이 한 7군데 참가를 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국 수입사를 조금 찾아서 상당히 성과를 가지고 돌아갔고 독일 대사관에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는 부대사님까지 오셔가지고 21년도 3회 대회 때 3회 전시회 때 좀 더 규모를 확장을 하겠다 멘션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해외에서 많이 불참을 하고 층이 이렇게 1층과 3층으로 나뉘다 보니까 1층에는 원래 계획대로 원재료와 부재료, 맥주, 장비, 패키징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장비나 패키징 쪽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좀 횡한 느낌이 네, 거기에 공간을 저희가 저는 코로나를 대응한다고 일부러 부스를 넓게 잡고 길을 넓게 코로나 대응은 무조건 하긴 해야 돼요. 이제 질본이나 요구하는 행사 지침이 있다 보니까 복도 넓이를 뭐 최소 5m씩 해라. 뭐 부스 간격은 4부스씩 해서 무조건 띄워야 된다. 뭐 이러한 게 있는데 최대한 그것도 뭐 따르긴 따랐지만 취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제일 아쉬웠죠. 그게 뭐 단층에서 이렇게 한 층에서 다 같이 교체가 된다면 좀 더 저희가 유연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게 1층과 3층으로 물리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았고 3층은 이제 소비재로 파이널 프로덕트 맥주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었는데 음식도 질병본부에서 이제 취식을 금지를 시키니까 음식 부스도 상당수가 다 취소가 되어서 저희도 피드백을 보고 있는데 뭐 맥주는 많이 있는데 식품이 없어서 아쉬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시민들은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행사의 규모는 오늘도 사실은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왔는데 미국 맥주 수입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대사관이 초청을 해서 하고 왔는데 워싱턴 본부에도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전시회를 했느냐 미국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공동관 전시 부스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만큼 방역에서도 안전했고 그런 주목을 받고 또 감사하게도 또 잘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힘을 얻고 있고 독일 쪽에서도 뭐 이제 대사관 얘기도 했지만 독일에서 2명이 사실 왔어요. 브루어리 관계자인가요? 아니면 한 분은 브루어리 대표고 한 분은 컨설팅 쪽을 하시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이제 전체를 대표를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왔고 이 두 분이 격리 면제를
산업통상부에 신청을 해서 올해 전시회 참가 업체로 격리 면제를 받으신 케이스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물론 상당히 힘들게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게는 되었는데 저희도 거기에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그 사람들도 잘 준비해서 오신 거잖아요.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격리를 해제된 거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베이스가 되어가지고 내년을 좀 더 기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례로 이번에도 뭐 스페인이나 체코나 캐나다나 이렇게 대사관에서 다들 직접 와서 보시고 내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셨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내년을 좀 더 글로벌하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그 맥독들은 행복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이러한 이제 문화적으로나 코로나로도 다 얘기하는 게 가장 세이프티스트한 나라다. 월드에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저희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했는데 첫날을 빼고 다 금토가 비가 왔고 토요일은 또 국지성 호우가 이제 토요일날 막 시작이 되었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런지 조금 참관객은 예상한 것보다 더 적게 왔다. 조금 적었죠. 예, 작년보다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등록하신 분 바이어는 200% 넘게 증가했고요. 사전에 티켓 구매하신 분들은 160% 정도 됐는데 그분들 중에도 날씨 탓인지 조금 못 오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고 작년에 현장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쉽기는 한데 근데 사실 코로나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뜨거운 열기. 네, 그렇게 뭐 주변에서는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 참가 업체 수도 취소한 업체를 다 제하고도 작년보다 업체 수가 증가를 했고요. 부스 수도 당연히 증가를 했고 규모는 작지만 뭐 이렇게 증가한 케이스는 아직은 없거든요. 국내 전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다 조금씩 줄어들었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한 쪽에서 조금 위안을 삼고 뭐 그렇게 또 내년을 올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직후라서 가늠되진 않지만 내년도에 참가 국가, 참가 네. 부스, 참가 기업 더 늘어난다. 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뭐 분명합니다. 왜냐면 원래 참가를 취소했던 업체들도 내년에 다 오고 싶어요. 2월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내년에 다 쇼업을 할 거고 또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게 방증해 주는 게 지금 한국의 수제 맥주가 성장하는 걸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거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다. 요 개념. 그렇죠. 네. 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예민하고 민감해요. 네네. 근데 한국도 주목은 하고 있어요. 주목은 하고 있는데 이제 종량세가 되면서 좀 소규모 기업들이 위기에 오히려 봉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코로나 때문에 동시에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거죠. 좀 그래서 그래프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들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제 버텨주면 또 다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키백스를 통해서 이게 수출되는 수제 맥주도 나왔나요 혹시? 수출은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품질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이제 패키징의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지금 편의점에 납품하는 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다. 생산 시스템이 준비되고 패키징이 되는데 그렇죠. 그들도 말씀드린 대로 편의점의 판매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풀 캐퍼시티로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편의점에 전체 납품하는 걸로 소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쉽지 않은데 저희가 국내에서 이런 전시회도 하지만 해외 전시 사업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해외 전시 사업은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게 뭐 에너지 쪽이나 뭐 IT나 이러한 전시회들의 환경, 에너지 이러한 산업군의 한국 기업들을 모집해서 해외 유력한 전시회에 참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맥주나 식음료 쪽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가능하다면 우리 수제 맥주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올 가을에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내년에는 뭐 분명히 우리 수제 맥주 협회의 도움도 받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가까운 뭐 아시아 지역은 최소한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뭐 어메이징 브루어리하고 카브루 쪽은 홍콩, 대만 이쪽에 소규모이지만 수출을 조금씩은 하고 있고요. 네. 아직은 그렇게 미미하지만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한국의 크래프트 비어가 수준이 낮지 않다. 네. 네. 그 이제 저희가 맥주 대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맥주 대회를 하면 어쨌든 해외에 퀄리티 있는 심사위원들이 맥주를 평가를 해외의 다양한 맥주들과 우리나라 맥주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미국 대회나 호주 대회나 일본 대회에 이제 점차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 대회 같은 경우는 비행기나 배나 이렇게 한 달씩 뭐 2주씩 이렇게 운송의 기간이 필요하고 패키징에 따라서 품질 자체가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평가에서 조금 저평가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홈 경기를 해보자. 홈 경기를 해서 우리나라의 맥주를 진정 평가를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라고 그걸 위해서 대회를 만들었고 생각보다 엄청 많은 국내 44개의 브러리가 255종 맥주를 출품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기준인 거죠? 네, 올해 첫 번째 행사인데 해외에서도 한 20여 개가 이제 출품했다가 취소는 했지만 국내 브러리도 이러한 맥주 대회를 통해서 물론 메달을 받고 이게 좋은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맥주 대회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스코어시트라는 평가지를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다양한 심사위원들이 나의 맥주에 대한 평가, 어떠한 점이 부족하고 어떠한 점이 잘 됐고라는 평가지를 다 받아서 저희가 한 분은 보관하고 그 평가지를 다 모아서 각 브로리에 다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맥주를 만들거나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맥주 대회를 해보니까 진짜 저는 뭐 전문 평가자나 심사위원이 아니지만 많은 이야기가 이런 패키징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맥주를 잘 뽑아냈지만 양조장에서 잘 뽑아냈지만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배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왔을 때 그 양조장에서 나던 그 맛이 그대로 전달이 되느냐, 그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것은 똑같죠. 그것은 이제 우리 양조장에서는 만들었을 때 맛있는데 그렇죠. 뭐 사당역에 맥주집 가니까 야 너희 맥주 너무 맛이 없어 이렇게 되고 그게 딜레마가 네. 로컬 강조하면은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마셔야 된다. 가서 마셔줘야 된다. 그렇죠. 거기 가서만 느낄 수 있는 풍미다. 그렇죠. 서울 갖고 오면은 불과 2-3시간 이동이 온 사이 다 배려 이런 건데 네. 근데 산업화를 위해서는 그게 이제 캐닙이나 병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로컬도 산업화가 잘 되려면 네. 이제 그 로컬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뭐 중간에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라이프스타일 얘기 왜 들었냐면 저희가 지금 계속 사례를 조사를 하고 느끼는 건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로컬 씬에 있는 분들이나 정부에서는 그 지역 저희가 로컬이라 영어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한글로 번역된 지역 지방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는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 MZ세대 얘기 나오잖아요. 가상현실의 세계에 친화적인 친구들이라 이 친구들에게 로컬은 제가 뭐 경상북도 울릉군 얘네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그 주소에 있는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링크가 되면 그게 나의 로컬인 거거든. 그러니까 저의 취향이 몸은 서울에 있지만 나의 마음의 고향은 독도야. 그러면 이 사람 독도풍으로 자기 방을 꾸미거나 그것과 관련된 굿즈를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제 로컬 맥주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수출 와서 드리자면 이 맥주가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 맥주의 컨텐츠가 있잖아요.
이거에 동화되는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디지털 세상이라든가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 세상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 넷플릭스가 제작비에서 만든 킹덤 보고 외국 사람들이 한복에 관심을 갖고 한복 컨텐츠 찾아서 유튜브로 한복 입고 춤추는 거 이런 거 보고 한국 음악에 심취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게 요즘 보면 이제 퓨전화된 판소리 그룹 이날치 이런 거 보면 옛날 저기 그 판소리 명곡들을 뽑아서 현대화해가지고 현대화된 현대무용 댄스 그룹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곡을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에 열광하는 MZ 세대는 그거 보고 팬이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1세대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차원적인 게 로컬에서도 이제 지역에 매몰되는 형태가 그거고 좀 2차원적인 그 지역을 갖다가 도시 쪽으로 끌고 나와서 소위 정부식 표현으로는 역외 소비가 지방에서 서울 거를 역외 소비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 지방을 역외 소비해주는 형태가 2세대고 저희가 보는 게 아마 3세대 이상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가상현실의 세계로까지 넘어가서 취향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게 이제 로컬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희 쪽이라 이 수제 맥주 문화, 크래프트 비어 문화나 이제 로컬 맥주가 그런 형태를 타고 가면 아니 뭐 경북 문경 이런 데서 만든 맥주인데 소비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 네. 그래서 키백스도 저희가 희망했던 게 뭐냐면 이런 전시나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한국의 로컬이 이거랑 공감대가 일어나는 다른 세계의 로컬을 만날 수도 있다. 네.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는 지금 10대, 20대가 누리는 문화 중에 이세계물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 판타지의 일종인데 이거는 전제 자체가 어느 날 자다 깼더니 내가 판타지 세계에 와 있다. 어느 날 내가 자다 깼는데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여기서 로그아웃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걸 자기의 인생이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서의 삶을 사는 그런 형태의 장르의 판타지 소설, 만화, 뭐 웹툰, 애니메이션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로도 나오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네. 그러면 그런 4차원적인 세계관을 가진 앞으로의 세대는 이게 뭐 미국 맥주라서 미국게 좋은 거야, 뭐 역시 맥주는 독일이지 이게 아니라 나의 입맛이나 나의 어떤 코드에 맞거나 나의 어떤 가치관과 연관이 되면 그거를 소비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크래프트 비어도 달라질 수 있겠다. 요런 저희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척도가 그런 크래프트 비어 문화를 가지고 있는 키백스에게 투영이 된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기타 등등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수제 맥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정을 갖고 계신지 제가 말씀해 주신 거 아니면 못 찾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벌리고 계시는 일을 놓고 보면 조금 자기 운명처럼 이렇게 하신다는 느낌이랄까. 그냥 이거 뭐 정부에서 발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스폰서가 대기업도 아니고 하시기가 좀 애매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씨앗을 심고 모종을 키우면서 이렇게 계속 더 큰 밭으로 이제 옮겨 심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갖고 계신 어떤 좀 기대감이라든가 포부라든가. 저희 회사 매출에 키백스는 뭐 10% 정도밖에 차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100을 일을 하면 한 6, 70을 크래프트 맥주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다른 사업에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지금 이제 키백스에 조금 많은 것을 이제 투입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런 페스티벌을 하려고 저도 전국을 다 다녔어요. 양조장을 직접 다니고 인사하고 이제부터 맥주 페스티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기억들이 다들 그냥 커피 한 잔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맥주를 뽑아서 맥주 한 잔 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수제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많은 이렇게 매력을 조금 느낀 것 같고 또 그들하고 너무 좀 깊게 사실은 좀 된 것 같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뭐 공동체도 아닌데 공동체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은연중에 지금 저도 이렇게 키백스나 키바나 이러한 것들을 만들면서 애착이 많이 가고
이런 매출이나 수익을 떠나서 저희 키웩스나 키바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수치적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많은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마이스의 역할이 행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산업이 더 커지고 이게 하나의 마케팅 툴이 되고 플랫폼이 되어서 그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고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커져야 되는 게 이제 마이스의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에 그냥 베이직하게 그냥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애정이 많이 가고 한번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그러고 있습니다.